네, 바로 내일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년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미경 전 새누리당 의원, 전해숙 전 민주당 의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1년이 이렇게 훌쩍 지났느냐라는 반응도 있고요. 1년밖에 안 지났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참 의미가 정반대인데 자, 먼저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다는 답변 65.2%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이 51.6%를 득표해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요. 당시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가운데 일부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취임 1년 때 36.7%의 지지율을 얻었던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먼저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거품은 없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남북 관계 문제, 네. 국민들께서 그 부분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여러 정부가 바뀌면서 그 남북 문제에서는 지지층과 그러니까 지지하는 그 정책을 그 정부 때 지지하는 분들과 지지하지 않는 분들로 극렬하게 좀 대립이 되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 그 야권 지지층에서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이 남북 문제, 이런 해결 문제, 이산가족 상봉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 정도의 지지율은 아마 이 안보 문제와 남북 문제가 잘했기 때문에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해숙 의원님은 이 지지율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초기에는 높았다가 이렇게 네. 내려가는 게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또 초기에 또 다운이 됐었어요. 41점 몇 프로 이렇게 다운됐다가 1분기에 그렇게 됐다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뭐 의미 있는 거라고 보고요. 네. 소통하지 못했을 때는 내려가고 불통이라는 것보다는 인사나 이런 게 있을 때 내려가지만 이번 대북 관계 참 잘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세일즈 외교도 잘하시고 그 부분에서 지금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또 네. 야당이 제대로 선명성 있게 그 발표하는 거라든가 내용들이 과거의 것을 이렇게 답습하는 혁신이 안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한 반대급부도 있지 않나 이런 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그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한 것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잘한 거는 이제 세일즈 외교를 잘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신뢰와 원칙으로 대북 관계, 통일 외교를 잘했는 부분은 우리가 누구나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그 모습들이 국민들이 와닿은 것 같고, 좀 부정적인 거는 너무 이 국회의원 출신인데도 의회 정치를 좀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고, 때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수첩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네. 어떨 때 이제 인사 참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시고, 또 어떨 때 해외 나갈 때마다 국민은 불안에 뜹니다. 이번에는 어떤 일이 또 터질까.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마다 이벤트성으로 국내에서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네. 뭐 인권이 좀 나빠지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노조위원장을 뭐 검거한다거나 뭐 그 공판이 일어난다. 이런 또 네. 해외를 나가세요. 그래서 국내 사정이 좀 안 좋을 때는 해외 나가시는 게 아닌가. 이런 거는 좀 모양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대북 문제, 외교 문제 이런 거는 잘했다고 지금 거의 동일하게 우리 여기서도 지금 전해숙 의원님하고 네. 저하고 공통적이니까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 같고요. 네.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지역에 보면 많은 분들 만나면 살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된 적이 없다. 네. 정말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경제 회복시키지 못하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네. 경제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들거든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은 뭐 정미경 의원님 정말 잘 짚으셨는데 특히 지금 현재 뭐 수도 요금 오르고 전기 요금 오르고 이렇게 공기업의 부채를
서민들에게 바로 직결하게 해서 서민들이 부담하게 하는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됐고요. 네. 그다음에 공공의료라든가 이런 것을 민영화시키고 영리화로 그 추구하는 것은 국민들 건강권에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1% 재벌을 위해서 그 99%의 서민 경제가 망가지는 이런 행태는 좀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게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야 뭐 경제는 발전하는데 우리 집 살림살이 왜 이렇게 거들나 뭐 네. 이런 거죠. 국민들 네. 쥐어짜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거는 좀 안 돼요. 네. 자, 그렇다면 국민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 지난 1년을 어떻게 성적을 평가하고 있는지 국민들 목소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가장 잘한 분야가 뭔지 조사를 해봤더니요. 29% 정도가 외교 정책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대북 정책, 복지 정책 순이었고요. 반면 경제 정책은 4.4%로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정 의원님, 국민들의 평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를 가장 낮게 평가를 했네요.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은 경제가 지금 이명박 정부 때도 그 공약하신 것만큼 경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 지지도가 계속 네. 오르질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는 또 그럼 경제가 확 살았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계속 경제 부분은 지금 다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네. 그래도 이제 지금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 처음에 당선되실 때 국민들은 또 경제 부분은 좀 살아나지 않을까. 네. 그다음에 주택 문제에 대해서 이 부동산 네. 경기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 지점에서 지금 1년 지금 되고 있으니까 네. 경제팀 수장들 다 문제 있다라고 다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계세요. 네. 이 지점에서 한번 걸러주시는 게 참 국민들 바람이지 않을까 생각해 네. 봅니다. 자, 전 의원님, 경제와 관련해서 저기 일자리 문제도 있을 거고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대통령이 어떻게 의견을 수렴해야 될까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처음에 그 경제 민주화라는 공약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복지를 퍼주는 거로 잘못 생각하는데 복지야말로 경제 창출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을 만들었을 때 엄청난 일자리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간병인 제도가 나왔을 때 서민들이 그 간병인 때문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집에 환자가 있어도. 그리고 치매 환자가 있어도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 해서 그 지금 현재 뭐 동네 슈퍼가 전부 재벌의 마크를 달고 슈퍼가 다 몰락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통령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 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좀 더 내고 없는 서민들이 지금 굉장히 그 힘들어해요. 네. 왜냐하면 LPG가 오르기 때문에 택시 요금 오르는 거고 또 LPG가 오르니까 이 음식값이 다 올라요. 음식값이 서민들이 음식 가게를 해서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근데 복지를 하려면 사실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돈이 없는데 복지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부담이 또 국민들 부담이 되니까 네. 경제가 또 추락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지 네. 우리가 지금 복지 쪽으로 너무 많이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균형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복지가 그 많이 간 게 아니고 복지 자체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아니 그거는 많다는 그거는 거죠. 맞는데 네. 제가 볼 그런 때는 복지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네. 무조건 퍼주기식 복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병인 제도라든가 그러면 장기 요양 보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활성화된 게 우리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대통령의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봤는데 지금 각 정당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결과도 나왔거든요. 자, 결과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새누리당이 일단 모든 항목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신당이 뒤를 이었고요. 민주당이 지금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데 지지도가 가장 낮습니다. 자, 지방선거가 오늘로 이제 딱 100일 남았는데 전 의원님 민주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그래프만 봐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네. 아 정말 그 어저께도 김한길 대표께서 그 뭐
좀 개혁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개혁안 보고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기초공천 이 문제도 지금 이때까지 말씀하신 거와 또 다른 행보를 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또 답답해지는 게 야당이 야당답게 좀 선명성을 하고 네. 어떨 때는 자기를 던져버리고 죽고자 하는 각오로 가는 이런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네. 신뢰와 원칙이 무너지는 야당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지금 지자체 출마하시는 분들 가슴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자, 정미경 의원님은 새누리당은 일단 그 모든 분야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은데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공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지금 야권이 아무튼 안철수 신당과 민주당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유리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지금 전혜숙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얘기 네.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민주당이 참 좋은 기회를 맨날 놓쳐요. 기회를. 우리가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 이번에 보면 저도 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금메달을 딴 그 러시아 선수는 좀 안 된 게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니에요. 네. 근데 민주당, 야당이 사실 건강해야 여당이 건강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야당이 지금 기초 선거 자기네가 무공천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새누리당을 계속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들은 우리라도 지키겠다, 공약을 네. 지키겠다. 그건 민주당 공약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사실 이번 지방선거 때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고 제가 생각해요. 네. 제가 만약에 민주당의 대표였다면 저는 지방선거 때 플랜카드에 딱 그거 쓸 거예요. 우리는 공약을 지켰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할 때 말이 많아요. 왜? 아쉬운 거, 그다음에 손해보는 거 있어요. 그렇죠. 당원들이 네. 빠져나가고 이러는 거. 근데 세상에 국민들이 그거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연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저도 진 게 아니고 이겨도 이긴 게 아닌. 참 네. 그런 감동의 정치를 맛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놓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아직 기묘한 남았습니다, 효과. 이틀. 네.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공약하신 거 25일 날 이제 나 지키겠다 이렇게 하면 야당도 따라갈 거예요. 아, 야당이 먼저 해야지. 이제 그걸 글쎄 누구든 먼저 하면 나는 잘 네.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야당이 또 그걸 지켜보겠다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키고 야당도 지켰으면 좋겠고요. 우리 전혜숙 의원님이 그 민주당 대표였으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실. 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야당이 이렇게 형편없으면 안 그래도 우리 대통령께서 자기 확신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네. 이 역대 대통령들이 너무 자기 확신하다가 망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음. 좀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이 견제가 되고 국민들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 이런 견제가 너무 안 되는 것은 우리 국민의 불행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연아 효과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모든 정치권이 조금 귀담아 들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에서 또 요즘 오랜만에 이분의 이름이 등장을 했습니다. 무소속의 문대성 의원인데 사실 그 노물 표절 논란으로 새누리당에서 출당을 시켰다가 이번에 다시 입당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재입당 허용 이유, 자, 새누리당에서 밝힌 이유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 딴 얘기를 하면서 문대성 의원이 국제 스포츠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정미경 의원님, 국제 스포츠계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과 새누리당에 입당을 해야 되는 것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원래 이렇게 어떤 결정을 내릴 때요, 좀 재입당시키고 뭐 이렇게 또 그러니까 뭐 제명하고 이럴 때는 항상 만 가지 이유가 있고요. 또 네. 만 가지 이유를 대서 받아주기도 하고 또 내쫓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연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문대성 의원의 재입당을 왜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게 지금 이제 언론에 남아 있는 거하고 이제 종합해 보면은 네. 안철수 신당 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부산은 사실은 안철수 신당이 네. 부산, 경기 뭐 이렇게 몇 군데 지역은 지금 딱 보고 있잖아요. 노리고 있는 지역인데 네. 그 지역에서 만약에 문대성 의원이 만약에 안철수 쪽으로 가면 이게 지금 그게 두려운 거겠죠.
네. 자, 전혜숙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문대성 의원이 장사를 잘한 것 같아요. 안철수 신당으로 간다고 이렇게 그걸 하니까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한석이라도 아쉽다. 네. 하는 게 막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멋있는 김연아 선수까지 덜먹이면서 네. 김연아 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이런 원칙과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필요에 따라서 변하는 정치권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이런 모습 정말 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연아 선수, 뭐, 은퇴는 선수로서 은퇴는 했습니다만, 뭐,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거론이 되네요.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